근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그 재생하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것들을 잘 기획만 해도 연결고리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익숙한 새로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익숙한데 그걸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뜨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실 새롭고 본인이 창조해낼 수 있는 거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4장 팬심입니다. 팬심은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막 브랜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스타벅스 이야기 잠깐 할게요. 다른 분들이 스타벅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거. 저는 사실은 스타벅스 고객은 아니에요. 제가 스타벅스를 찾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스타벅스를 너무 자주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요? 네. 그죠.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티켓이 많아서. 기프트콘. 맞아요. 기프트콘을 너무 많이 받아서 100 몇 개까지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커피 좀 마셔 그러고 직원들한테 막 보내줬어요. 캡처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도 잊어버리고 안 쓰니까 다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스트레스였어요. 스타벅스 그걸.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이 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반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게 안 되니까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타벅스 커피가 제 입맛에 너무 맞아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인사이트 트립을 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기획팀이나 마케팅 팀이. 그러면 정말 싫은데 여행 중에 자꾸 컵을 사줘요. 정말 싫거든요. 막 뉴욕 여기서만 살 수 있대. 진짜 안 갖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이제 컬렉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진행자고 하니까 이제 뭐 뭔가 사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깨질까봐도 그렇고 짐도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 사다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보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요. 그냥 매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매장 이면에 온라인 시장이 더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온라인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번 깨졌어요. 네. 자본이 없으니까 막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한데 안 좋은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온라인 쪽을 보는 순간 달라져요. 근데 보통 소비자는요. 팬하고 다르거든요. 요즘 팬은요. 자꾸 저한테 그 티켓을 보내주는 것처럼 이모티콘, 기프트콘을 보내주는 것처럼 팬은 팬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타겟층이 아니어도 그렇게 팬덤을 만들려면 내 브랜드에 팬을 한 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팬을 어떻게 만들고 그 팬이 어떻게 홍보를 주변에 해서 팬덤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재생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비자가 아닌 꼭 팬을 만드셨으면 하는 거.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사운드 한남이에요. 사운드 한남은 그 브랜드 B를 만드신 조수영 대표님이 설계해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입점되어 있어요. 여기가 핫플로 유명해서 밀려가고 밀려오듯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데 약간 뿌띠크 맨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핫플을 가니까 핫플레이스를 경험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저는 여기 위에 그 레지던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올라가면 원룸이나 투룸 뭐 이렇게 해서 한 14개 정도 집이 있거든요. 근데 딱 프라이빗한 공간만 있어요. 우리 왜 호텔 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욕실하고 침실 2개만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주거 환경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파트로 이동했잖아요. 우리 세대가 주상복합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상복합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자가용처럼 운반을 해줘서 그러니까 수직도시 형태로 막
되게 편했죠. 시간도 세이브 해주고 안에서 뭐 휘트니스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적막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피곤함도 있고. 근데 여기는 가보면 딱 내 프라이빗한 공간 두 곳만이 있고 딱 들어가면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저 문 끝에 이렇게 문 사이즈만한 유리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바깥을 볼 수 있고요. 턴을 해서 거실을 딱 가면 우리 안도 다다오가 가장 많이 쓰는 이 가로창으로 그림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소파 하나 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빌트인으로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납이 돼요. 그리고 파티션 하나 사이로 침대가 있고 이제 그 침대 있는 데는 한 요만한 유리창 하나. 그러니까 밖에서만 딱 봐도 명확해요. 유리창 3개 끝. 근데 테라스는 2개예요. 하나는 욕실인데 욕실이 밀폐,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보고 끝나면 문을 열고 환기가 다 되고 그 옆에 테라스에 둘이서 서서 이렇게 맥주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테라스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하는 데는 사실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죠. 거기서 딱 보면 밑에 가면 서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서점, 그리고 또 성인이 갈 수 있는 스틸북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오페라를 정말 재현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점이 되게 큐레이션이 잘 된 서점이거든요. 마치 자기 서재처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요. 내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얘가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딱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약간 말을 거는 형태로. 그리고 책마다 레시피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있고 일단 사이에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계속 새로운 걸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 서재가 안에 들어있을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책이 가장 많은 애물단지거든요. 그리고 공간 많이 차지하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강남에서 살면서 이 책이 다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사 갈 때 이게 또 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서점, 음악실, 그리고 식당,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아트도 들어가 있어서 갤러리도 있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분기별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브랜드 위주로. 손님이 오면 밖에서 1층에서 만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계절을 다 볼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주거 형태가 바뀌어가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나카드가 있으면 예전에는 멤버십이었는데 요즘 다 오픈되어 있어서요. 다 2, 3만 원대의 오페라도 다 들어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약간 그 교보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 트립은 항상 가는데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멀리 가시는 것보다 가까운 한남동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 다음엔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으로 분석이 자동으로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 나서 재밌는 건요. 그 구청장님이나 이제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책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로컬에 대한 걸 써주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속도를 엄청 내서 책을 쓸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종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종로를 쓰는 이유는 유럽에 갔을 때 제일 이렇게 환상적이잖아요. 유럽에 가고 싶은 환상도 많이 있고. 근데 실제 갔을 때 걔네는 그런 갤러리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관광 산업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F&B라든지 다른 산업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종로는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그 박물관이 딱 종로에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가지만 해외에서는 엄청 와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기모노 입고 약간 일본틱한 데다 욕관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으면 일본 갔다 왔다고 직관적으로 딱 보이듯이 해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그런 기와 앞에서
한복 입고 입은 사진 한 장이면 그 한 장을 위해서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건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첫 마디가 뭐게요? 사진 찍자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금발 언니한테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K-팝에 열광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 가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종로를 더 많이 알리고 종로를 써서 번역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엔잡러라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책으로 쓰면 작가인 거고 유튜브로 하면 유튜버인 거고 사업하면 사업가인 거고 또 강의를 하면 교수, 강사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이 본인이 생각했던 비즈니스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비즈니스는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눈길, 손길, 마음길이라는 걸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 비즈니스를 찾았어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저는 딱 비행기를 탑승하면 기내식부터가 제 인사이트의 첫 시작인 거죠. 딱 보면 인포그래픽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우동인 거예요, 기내식이. 그게 다 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었는데 너무 쫄깃쫄깃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봤어요. 2대째 우동만 하고 있대요, 아버지랑. 뭐지? 보통 3대. 일본에서는 5대 정도 돼야 이게 그래도 브랜딩이라고 브랜드가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이 비행기에서 먹어도 쫄깃쫄깃한 식감을 개발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임대료를 내고 이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채널을 바꾼 거예요. 기내식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칼질 좀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하듯이 걔네들은 젓가락질 좀 할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거가 동양 문화를 접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미주선에 있어요. 미국으로 가는. 잘 항공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외식업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매장에서만 판매해야 돼. 면이니까. 근데 이게 간편식으로 해서 나가는 판매뿐만 아니라 어떻게 채널을 이렇게 생각했지? 라는 것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애들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내식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우리 기내식은 제 눈에는 이 식사를 주는데 전 처음에 막 이런 쌈채소도 이쁘게 잘 담고 떡도 주고 막 김치도 주고 하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실질적으로 외국 애들이 이걸 더 많이 시켜서 제가 제 순서 왔을 때는 못 먹을 정도로 이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담아서 주는데 이거 즉석국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건 다 간편식이네. 그럼 나는 이 간편식 채널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계속 들여다봤어요. 간편식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기내식으로 제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푸드야비라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1,400만 원 투자해서 3년만 원 100억을 매출을 내고 작년에는 이제 2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유럽으로 수출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게 된 거죠. 이 수출 또한 뭐냐면 되게 한 10년 넘게 엄청 고민하고 머리를 썼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결론은 시기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원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연락이 와요. 그냥 아시아 푸드 MD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푸드잖아요. 한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식하고 중식도 선택해서 보냈는데 수출 보내기 좋은 게 간편식이에요. 고기만 안 들어가면 수출 보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팔로가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없던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비즈니스를 코칭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이걸 잘하겠어요?
네, 자랑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교육을 통해서 관점만 바꾸면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걸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했잖아요. 전공자도 아니고 자본도 없고 제 사업이 없었지만 예, 뭘로? 인사이트 트립 열심히 다닌 걸로.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다니고 계셔가지고. 네. 저처럼 하려면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네, 포토그래퍼 분이 아주 깜짝 놀라셨네. 네. 이렇게 정면을 찍는 건 소비자고요. 두 번째 뒷면에 그 상세 페이지를 잘 보고 눈길, 손길, 마음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 네, 어느 순간 득음하듯이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특별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하지만 일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관점만 변화한다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보통은 제 책 뒷면에 이 비즈니스 트립 지도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돌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 페이지를 보세요. 그 브랜드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인사이트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나는 급하고 난 지금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냥 컨설팅 받지 마시고 비즈니스 트립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업종별로 네 분을 다른 분들로 연결을 해서 서로의 비즈니스가 트립을 돌고 나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예전에 이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네 기획팀이나 마케팅 팀을 같이 와서 아예 현장에서 해결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분산이 안 되게끔 컨텐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회사의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 누구나 같은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했을 때 남들한테도 더 이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꿀벌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꿀벌이 자기가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꿀을 섭취했잖아요. 채취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행위가 이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위가 된 거예요. 자기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꿀을 빨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큰 일이 만들어져서 누군가는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의 모토가 제가 여태까지 많이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꿀벌처럼 살려고 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연말에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내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꿀벌 같은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혹시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분 혹시 있을까요? 질문 한 분만 받을게요. 예, 그분께는 책이 있으시네요. 죄송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네, 저는 현재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사업이랑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동시에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새 자주 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습관처럼 했던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행동.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이제는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뭘 보면 자꾸 지적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구조가 자꾸 보여서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인사이트는 누구나 다 머릿속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만 잘 되려고 했을 땐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계가 계속 되면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남한테 먼저 이루어야 이게 지속이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게 크게 성장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요즘엔 항상 그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봐도
저게 꿀벌 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비즈니스 내구조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 대표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 정도의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면역계가 좀 안 좋아져서 치료를 이제 받으러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책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지속적으로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도 들고 막 한계가 있잖아요. 자본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받게 돼서 네. 너무 아쉽고요. 일단은 저희 이런 모임을 후원해 주시고 협찬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나가실 때 이걸 꾸러미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 크레이프 케이크예요. CGSF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레이프 케이크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 알볼로는 피자를 협찬하는데 외부 음식 반입이 여기가 안타깝게도 안 돼요. 그래서 식은 피자를 몇 분만 드릴까 고민하다가 치즈볼이랑 이런 사이드 메뉴 좀 식어도 괜찮은 거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니까 이거 드시면 되고요. 브라운백 커피 원래는 원두 주시는데 이거는 뭔가요? 키트 같은 건가요? 한 달 무료 체험? 이거 드립백이요? 예, 지금 못 알아봤습니다. 드립백이고 여기 뭐 써 있는데요. 브라운백 커피에서 또 이렇게 커피 후원하시고요. 그리고 상품권으로 후원을 해요. 니뽕네뽕이랑 치킨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치킨 상품권 하나, 그다음에 니뽕 템포는 10,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이렇게 하고요. 20분 드리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공유 FC에서 저 상품권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순서대로 저는 이거 관리자겠죠? 관리자한테 뜨는 대로 저희가 20분 드릴게요. 예. 그렇게 안 급하신가 봐. 안 하시네요. 20분 드릴 거예요. 치킨 플러스 상품권 하나, 니뽕네뽕 하나씩 해서 20분 총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사님께 선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 팬인데 저희 거마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기술로 여기 공유FC 각인이 되어 있는 명품 펜 선물로 일단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창업한 지 2년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개 기업 정도 내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컨설팅 혹은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기업은 이 제주에 있는 아주 100% 정말 참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회사인데요. 여기 카카오 볼과 아주 맛있는 카라멜하고 이제 제가 손글씨로 또 엽서 써서 이걸로도 감사함을 전하고 해서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이 꾸러미 세트 외에 책을 또 한 권씩 준비했는데요. 아마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바잉브레인이라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복잡한 책인데요. 그래도 나름 돈 주고 산 거라서 필요하신 분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3만 원이 아깝지 않으시죠? 예. 아까우신가요? 예. 네? 저 이거 소화기인데요. 이런 것도 협찬을 해요. 소화기. 이거는 어떤 분 드리면 좋을까요? 눈을 제일 마주친 분.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어딘가요? 예? 동탄? 아유. 동탄보다 대구. 대구 축하드리겠습니다. M2H라는 이제 기프트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협찬해 주시는데 참 부담되는 거 이렇게 주시네요. 근데 이거 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공유FC는 프랜차이즈 종사자도 있지만 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제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데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협찬품 이런 게 많아서 지속적으로 오시기에 좋은 포럼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연뿐만 아니라 책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프랜차이즈 기업인들 사이에서 배워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성장하시면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배 기업가들한테 많이 경험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플랫폼 만들어주신 방수진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책이 20권 기부해 주셨는데 13권만 했고 7권은 저희 스태프들 이제 1년 동안 활동한 스태프들한테 나눠줄 계획인데 괜찮겠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음료 컵만 같이 들고 나가셔서 저희 1층에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FC 오늘 마지막 포럼이었고요. 저희는 원래 멤버십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예쁘신 연사님들 계시면 그때 오픈 포럼을 하거든요. 참 곱다 로컬 제가 뽑은 카피인데 마음에 드세요? 네. 예, 이중적인 의미인데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예, 나가실 때 쓰레기 좀 꼭 갖고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빨리 말 걸어주세요. 상품권 드릴게요. 예,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